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입시 자소서 글쓰기 팁에 관련돼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접속을 했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지만 입시 자소서에서 사실 글쓰기는 어떤 부수적인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글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로 자소서를 평가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 수험생들 자소서 써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문장을 쓰는 그 과정입니다. 당연히 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또 글쓰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걸 텐데요. 사실 글쓰기 능력이 뭐 하루아침에 이런 특강 한번 듣는다고 해서 확연히 늘어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누구나 짧은 기간에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 팁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 초안이 어느 정도 완성됐거나 또 제출 직전에 어느 정도 문장을 좀 갖춘 상태에서의 자소서를 기반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퇴고라고 하죠. 거의 완성된 글을 마지막에 좀 다듬고 고쳐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유용한 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마침표를 많이 써라, 많이 찍어라. 마침표를 많이 찍는다는 건 어차피 우리가 자소서 글자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분량 안에서 마침표가 많아진다는 건 짧은 문장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써놓으신 자소서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서 한 문장 안에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가 몇 개나 있나 한번 세어보세요. 어떤 문장은 거의 단어가 40개, 50개 이상 나열되어 있는 장문도 있으실 겁니다. 장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장문을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장문이 주는 그런 몰입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소서에서 특히 입시 자소서에서 글쓰기에 익숙하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에는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은 문장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좋은데 한 문장 안에 띄어쓰기 기준 단어가 10개에서 15개 정도 있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구성을 하면 글쓰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소서에서 긴 문장이 갖는 가장 큰 위험성은 그것을 읽는 입학사정관들이나 교수님들이 빠르고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지원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입학사정관 한 분이 자소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한 사람 자소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채 10분도 안 된다 이런 기사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입학사정관들 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빠른 시간에 많은 자소서를 급하게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면 단문으로서 읽는 사람의 호흡이 조금 빨라지는 것을 도와주고 또 의미 전달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좋은 팁이 바로 이 마침표를 많이 찍는 글쓰기다. 두 번째는 접속사를 좀 줄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따라서 하지만 이런 접속사들 우리가 자소서 쓰다 보면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속사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요소에 정확하게 넣어주면 문장을 환기시키고 또 앞뒤 연결을 매끄럽게 하는데 아주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냥 앞문장과 뒷문장을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접속사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문장 흐름에서의 어떤 논리적인 점프를 그냥 인정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을 쭉 읽어보시면서 접속사가 들어간 부분에서 혹시 그 접속사를 빼고 다른 문장으로 좀 바꿔서 앞뒤 문장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불필요한 접속사도 줄일 수 있지만 내용의 전개를 보다 매끄럽게 하는 데에도 자연스럽게 많이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2가지만 이거는 원서 마감 하루 이틀 전에라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2가지만 하셔도 본인 자소서의 전달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갈씩 글쓰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자소서 특강 이런 거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연역식, 2갈씩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앞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써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2갈씩이라는 건 머리에다가 괄호할 때 괄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묶어둔다는 건데 핵심을 중요한 부분을 앞부분에 좀 정리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입시 환경하고 연관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무리 읽기 싫은 글도 그 글의 앞부분은 가급적이면 집중해서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첫 문장이 주는 인상이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에 대한 읽는 이의 선입견 같은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소서의 얼굴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두 갈식으로 쓰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 완성한 상태의 자소서를 두고 두 갈식으로 조금 보완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실제로 썼던 자소서인데 대입 자소서 3번 항목 인성 영역이죠. 먼저 그 학생의 초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야구를 잘하는 축에 있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런치 반야구 대회에 친구들의 추천으로 반야구 부장이 되었습니다. 런치 반야구 대회의 목적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내의 팀워크를 다지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중 뽑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 내에서도 실력 차이가 있어 잘하는 친구는 잘 안되니까 기분이 좋지 않고 못하는 친구는 자기 때문인 것 같아 하며 미안해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승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다독여 주었고 그 이후 저희 팀은 서로서로에게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을 해주었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반야구를 즐기며 연습을 하였고 그 위기 이후로는 서로서로 팀워크를 다지고 즐기면서 반야구 대회에서 2등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을 해서 쓴 자소서 초안이었고요. 요거를 뭐 그대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인성 영역에 쓰는 쓸 수 있는 무난한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 내용에 뭐 경쟁력이 많다 적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그야말로 뭐 평균적인 그냥 무난한 소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반야구 부장이 되어서 팀원들 자신이 잘 이끌어서 좋은 성과를 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본인의 리더십을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소재였습니다. 자, 이 글을 마지막에 이제 두 갈씩 같은 걸 적용하면서 어떻게 고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야구 주장을 하면서 단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보다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2학년 때 교내 반야구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자, 중간 내용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크게 뭐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뒤에 가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리더십이란 어떤 기술이나 설득보다도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좀 확실하게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수정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 앞부분 바로 요런 게 두 갈식입니다. 반야구 주장을 하면서 단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보다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자소서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소서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배우고 느낀 점 특히 우리 인성 영역에서는요 다른 항목에서보다 이 배우고 느낀 점이 더 중요합니다. 항목 내용 특성상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처럼 이렇게 반야구 대회에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례를 자소서 소재로 적으려면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결론적으로 뭘 배우고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자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고 그 내용을 맨 앞부분에 이렇게 적어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좀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초안을 다시 잠깐 보자면요. 초안에서는 이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반야구를 잘하는 축에 있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런치 반야구 대 친구들의 추천으로 반야구 부장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학생 나름대로는 약간 두 갈식을 적용한 흔적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내가 리더십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반야구 부장을 해봤다. 뭐 이런 주요 사안을 앞부분에 적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좀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이 자신에게 갖는 어떤 핵심적인 의미, 그게 배우고 느낀 점이 됐건 자신의 어떤 리더십 노하우가 됐건 입학사정관이 알고 싶어하는 핵심을 앞부분에 콕 집어서 적었다기보다는 일단 반야구 대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반야구 부장이 된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뒤에 또 팀원들을 어떻게 뽑게 되었는지 자 이런 시간순으로 그냥 사건을 정리해가는 식으로 쓴 그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이렇게 써 내려가는 글의 특징은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 뒷부분에 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쭉 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은 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결과가 반야구 대회에서 2등을 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학생이 반려구 대회에 어떤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 대회 성과가 몇 등이 됐는지 이거 그렇게 궁금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는 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학생의 인성적인 특성을 보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실천이 있었는지, 그 실천 이후에 어떤 생각과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입학사정관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을 앞부분에 한번 이렇게 뿌려주는 게 바로 두 갈씩 글쓰기다. 그래서 이 수정본에서처럼 앞부분에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고, 앞부분에서 못다 했던 얘기나 또 추가로 보완할 얘기들을 이렇게 미괄식으로 또 뒤에 가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소서 마감 얼마 안 남겨두시고 자소서를 좀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 이 중간 내용 고치기 시작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고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 내용 그대로 놔두시고 앞부분과 뒷부분, 특히 그 중에서도 앞부분만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자소서의 전달력도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갈식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지금 본문을 쭉 읽어보시고 자신이 쓴 문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한번 앞으로 빼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퇴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소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자소서 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응원 댓글이나 질문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이어서 면접 관련 특강들을 또 여러 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널에 대한 관심이나 또 요구사항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드시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